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죠. 大家好. 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정아입니다. HSK 전문 강사로 10년 정도 넘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강생분들과 호흡하는 거 대단히 좋아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어법 과정인데요.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 교재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0일 일정으로 앞에 플랜이 짜져 있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40강으로 수업이 구성되고요. 자, 40강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간략한 소개한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계획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강좌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2강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강은 진도 나가고 한 강은 보충 시간이 나가는데요. 이 가운데 넘버원 홈피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써서 내시면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쭉 보시면요. 일단 중국어의 어법 단위를 시작으로 하여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품사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문형에 대해서 각종 문형에 대해서 다양한 문장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처음에는 중국어 어법 별거 아니네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갈수록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문장 구조가 튼튼해지면요. 회화든 아니면 중국인들과의 교류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의 업무든 간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연간의 강의 경력을 토대로 오늘부터의 강의, 바로 중국어 어법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첫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아의 중국어 어법 교과서 본 교재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어에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법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있어요. 자, 최소의 단위. 이 최소의 단위는 단어보다도 더 작은 단위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시죠. 형태소. 형태소. 네, 중국어로 형태소는 우리가 위수, 시작, 위수 혹은 츠수, 시작, 츠수라고 합니다. 자, 위수와 츠수, 어소 혹은 사소라고 읽혀지는데요.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뜻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단위. 형태소는 보통 이음절이나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단어. 네, 단어는 중국어로 우리가 츠라고 합니다. 다 함께 츠. 그래서 새로 나온 단어 다 함께 셩츠. 그렇죠. 셩츠. 자, 단어예요. 단어는 사라고 불려지고 이렇게 츠라고 발음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형태를 바로 구라고 부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구. 그렇죠. 근데 이 구가 한국어로는 구지만 중국어로는 구가 아니라 도안유라고 읽힙니다. 다 함께 도안유. 한 번 더 도안유.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구의 세계를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되고요.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등 다양한 구에 대한 세계를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도안유는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한자 자체로 읽자면 단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쓴 어법 교재를 보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무슨 도안유라고 적혀 있으면 무슨 단어구나. 그래서 이 단어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2개 이상 결합된 단위를 바로 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 중국어로 도안이라고 하니까 문법 용어가 혼동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 다음 이 구가 완성이 된 형태.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되면 문이 됩니다. 다 함께 문. 네, 문장 가운데 단일문, 간단한 문장, 다 함께 단문. 그 다음 복잡한 문장, 이것을 우리가 복문.
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문과 복문의 차이점은 단문은 한 문장 안에 주술 또는 술목 해서 완성된 문장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 복문하면 두 개 이상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걸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문은 다 함께 딴쥐 한번 더 딴쥐 그 다음 복문은 fu쥐 라고 합니다. 복문은 주로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소 바로 형태소서부터 시작해서 복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 번씩만 더 따라해 볼게요. 정리해 봅니다. 다 함께 형태소, 단어, 구, 단문, 복문. 그렇죠. 그 다음 중국어로는 위수 또는 츠수, 츠, 도안유, 딴쥐, fu쥐. 그렇죠. 문법 용어가 딱딱 어우러지게끔 다 머릿속에 잘 심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법반은 제가 숙제를 하루에 30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완벽하게 그냥 다 소화해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굳이 뭐 다음날로 미룰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법반 숙제하고 귀가하시는 걸로, 인강 들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숙제 해결하고 다른 볼일 보시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국어 어법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공부한 내용들. 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무슨 단위? 최소의 단위였는데요. 자, 형태소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위수 혹은 츠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단어는 뭐라고요? 다 같이? 츠. 오케이. 츠. 다음 구는요? 도안유. 한 번 더. 도안유. 그렇죠. 문장은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눴습니다. 단일문을 딴쥐. 그렇죠. 복합문을 fu쥐라고 했었죠. 그래서 쥐즈를 딴쥐, fu쥐로 나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형태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해볼 건데요. 교재는 3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31페이지에서 여러분 형광펜 준비. 우리 수업 시간 중에는 형광펜하고 색깔펜 한 자루씩만 더 있으면 됩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밑줄자, 가장 작은 단위 형광펜 밑줄자. 네,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몇 가지 예가 다뤄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현재 교재 31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가운데 몇 개의 단어만 따라해보시죠. 함께 지혜, 川, 巧克力. 네, 이 가운데 巧克力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 巧克力를 삼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만약에 巧만 하면 초콜릿이라는 뜻을 알 수 있나요? 克는 어때요? 克. 안 되죠. 반드시 세 단어, 巧克力 이렇게 세 단어가 결합되어야만 뜻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소는 보통 1음절, 2음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만 3음절로 되거나 4음절로 된 외래어 이런 것들이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소 외에 우리가 보통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형태소 다음 단위지 않습니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형태소이면서 또 동시에 단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태소로 구성되어. 시작!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옆에다 적어보세요. 문장 성립 가능. 문장 성립 가능.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네, 자, 형태소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지만 단어 안에 형태소가 포함되므로 일부 단어들은 이거 형태소임과 동시에 또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해보십니다. 함께 听中国桌子学校 그렇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바로 품사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품사.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어법을 정리할 때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품사면으로 접근했었어요. 중국인들 대부분이 품사로 가르쳐요.